암입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한순간 모든 것이 멈추고 눈앞이 캄캄해지며 나는 이제 끝인가 하는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죠. 암전문의 김진목 원장님은 10년 넘게 암을 치료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항암 치료만 받다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이것 때문입니다. 딱 3개월만 투자해 보십시오. 이것만 실천하시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고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자기가 앓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이 낫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 실제로 의사조차 고개를 갸웃했던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절망 끝에서 식탁을 바꾸고 암세포를 굶겨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암 전문의도 놀란 특정 음식과 식이요법, 그리고 당신이 꼭 실천해야 할 단 3개월의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우리 몸속의 암세포는 마치 밭에 무성하게 자라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이 잡초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양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달콤한 탄수화물, 즉 당입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즐겨 먹는 흰 쌀밥, 밀가루, 음식, 설탕 같은 나쁜 탄수화물들은 암세포에게는 더없이 좋은 영양분이 되어서 마치 밭의 잡초들이 곡식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듯 우리 몸의 정상 세포가 먹어야 할 영양분을 빼앗고 암세포를 무럭무럭 자라게 만듭니다. 특히 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순식간에 확 올리는데 이 포도당은 힘센 암세포가 먼저 다 빼앗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암은 자꾸 커지고 우리 몸은 점점 말라가는 악액질이라는 무서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논밭에 잡초가 너무 많아서 정작 우리가 심은 곡식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암세포라는 잡초를 굶겨서 씨를 말리려면 당지수가 낮은 좋은 탄수화물, 즉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야채는 80% 이상이 섬유질이라 소화도 느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우리 정상 세포들에게 영양분을 골고루 전달해 줍니다. 마치 밭에 잡초를 뽑아내고 좋은 거름을 주어 곡식이 잘 자라도록 돕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 기능에 꼭 필요한 윤활유와 같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기름이 부족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듯이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해독작용을 돕고 상처를 치유하며 피로회복과 피부 미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어디든 빠지지 않고 들어가 우리 몸의 기능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C는 용량에 따라 양날의 칼과 같아서 적게 쓰면 우리 몸에 이로운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증진을 돕지만 아주 고용량으로 쓰면 오히려 활성산소를 일으켜 세포를 죽이는 역할도 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면역력을 높이거나 항산화 기능을 위해서는 저용량을, 항암 효과를 위해 암세포를 공격할 목적이라면 고용량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요리에 소금을 넣을 때 적정량을 넣어야 음식이 맛있어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음식을 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비타민C의 양은 하루 최대 2400mg 정도이며 그 이상은 몸 밖으로 배출되니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에 따라 비타민C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튼튼한 벽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어린아이들이 몸을 키우고 성장할 때는 많은 단백질 벽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장이 끝난 어른들은 매일 조금씩 소실되는 머리카락, 피부 각질, 대소변 등으로 나가는 단백질만큼만 보충해주면 충분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몸무게 1kg당 0.5에서 1g 정도의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때 발생합니다. 마치 집을 짓는 데 필요한 벽돌보다 너무 많은 벽돌을 쌓아두면 오히려 집의 균형을 해치거나 폐기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과도한 단백질은 우리 몸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면 마치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는 것처럼 엔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장에서 부패하여 설사를 유발하고 장누수 증후군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다양하게 섭취하고 동물성 단백질은 가끔씩 소량만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즐겨 먹는 음식 중에도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길가의 예쁜 꽃이 사실은 독을 품고 있을 수도 있듯이 말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숯불구이나 고기를 태워 먹는 습관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태우면 PAH와 HCA라는 일군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햄,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마치 우리 몸에 독을 조금씩 쌓는 것과 같아서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인의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소금입니다. 반찬이나 국에 과도하게 들어가는 소금은 위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다른 암들도 세포 신진대사를 방해하여 세포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천일염보다는 열을 가해 만든 소금이나 죽염이 낫다고 하지만 염분 자체는 우리 몸에 좋을 리 없으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짠 음식을 계속 먹으면 짠맛에 둔감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도 해로운 것에 점점 익숙해져 병들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우유도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유 단백질과 젖소 사료에 쓰이는 항생제, 성장 호르몬 등의 화학물질이 복합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우유를 농축한 요거트는 암 발생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치 좋다고 생각하고 마신 물이 알고 보니 오염된 물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트랜스 지방이 많은 튀김이나 도넛, 그리고 양식 연어처럼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런 의외의 암 유발 음식들은 현명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참 신비로워서 큰 병이 찾아오기 전에 작은 신호들을 보내줍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작은 먹구름이 끼듯이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갑상선에 혹이 만져지거나 한 달 이상 기침이 멈추지 않거나 대변의 모양이나 횟수가 갑자기 변한다면 이는 암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계속되거나 유방에서 딱딱한 혹이 만져지는 것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거나 원인 모를 피로감이 심해졌다면 더욱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감기나 단순 소화불량처럼 흔한 증상과 비슷해 보여서 간과하기 쉽지만 오래 지속되거나 평소와 다른 양상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합니다. 마치 집안에서 새는 작은 물방울을 무시했다가 나중에 큰 누수가 되는 것처럼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우리 몸의 작은 속삭임에도 늘 귀 기울여 건강을 지켜나가십시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가장 좋은 밥상은 바로 통곡 자연식물식입니다. 이는 현미밥과 자연 그대로의 채소, 과일을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대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처럼 이 식단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몸속의 해로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통곡 자연식물식은 현미처럼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곡물과 채소나 과일을 가공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형태로 섭취하며 요리할 때도 양념이나 첨가물을 최소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현미와 통곡식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그리고 우리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해주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식단을 꾸준히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며칠 만에 변의 양이 늘어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좋아져서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피부가 좋아지고 컨디션이 회복되는 것은 물론 꾸준히 실천하면 고질병도 대부분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맛있는 세상 음식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겠지만 딱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 금방 자연 식단에 익숙해질 것이고 마치 흙에서 싹이 돋아나듯 건강한 생명력이 다시 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곡 자연식물식은 암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최고의 밥상입니다. 항암 치료는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과정입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배처럼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이 기간에는 채식만 고집하기보다는 고기와 생선 등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이겨내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은 재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도 다시 안전한 항로로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항암 치료가 끝나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다시 통곡 자연식물식으로 돌아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의 재발 예방은 암 예방과 동일하게 식생활 관리가 기본이 됩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항암제 때문에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깨지기 쉽고 이는 치료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암 치료 중에도 장 건강을 위해 발효 음식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치료 과정에서 큰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이 시기에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마치 보물 지도를 따라 보물을 찾듯이 이 음식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몸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수많은 논문과 연구를 통해 면역력 증진, 암세포 성장 억제, 장 건강 개선, 그리고 항노화 효과까지 입증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과당이 적은 과일입니다. 라임, 레몬, 크랜베리 같은 과일이 달콤한 과일이라도 과당 함량이 낮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당은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할 수 있으니 단 과일은 피하고 식후 운동으로 당 흡수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흰살 생선입니다. 멸치, 병어, 갈치, 명태 같은 작은 흰살 생선을 드십시오. 덩치가 큰 생선은 중금속 오염 위험이 높으니 작고 자연산 흰살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식 연어는 색소 등 화학물질이 많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통곡류, 특히 바라 현미입니다. 백미는 영양분이 거의 없으니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이 풍부한 바라 현미를 드십시오. 소화도 더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습니다. 네 번째는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김 같은 해조류는 면역력을 높이고 암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장수 마을 사람들이 해조류를 즐겨 먹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와 씨앗류, 특히 호두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특히 호두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어서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하루 58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버섯류입니다. 표고, 느타리, 팽이 같은 버섯 속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력하게 높여줍니다. 비싼 제품 대신 일반 식용 버섯을 요리에 활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냉합착 들기름, 냉합착 아마씨유입니다.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산소 흡수를 돕는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을 드십시오. 열을 가하지 않은 냉합착 방식의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를 요리 마지막에 뿌려 드시거나 발효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콩류입니다. 서리태, 대두 같은 콩은 단백질 보충에 좋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콩 전체는 유방암 환자에게도 좋다고 하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아홉 번째는 발효 음식입니다. 콩발효 요거트, 청국장, 김치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좌우하는 면역력의 70%를 담당합니다. 발효 음식은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높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항암 치료 효과까지 높여줄 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열을 가해도 항암 효과가 유지되니 다양하게 즐겨보십시오. 대망의 열 번째는 바로 채소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미국 암협회 등 전 세계 권위 있는 기관에서 한 목소리로 다양한 야채, 과일, 통곡물, 콩류 등 식물성 식품으로 구성된 식단이 암에 가장 좋다고 강조합니다. 하루 400에서 800g의 채소 섭취를 권장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면 녹즙이나 야채 수프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10가지 음식들을 우리 몸에 좋은 친구처럼 가까이 한다면 암을 예방하고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사령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장입니다. 우리 몸 면역력의 무려 70%가 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나라를 지키는 군대가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튼튼해지고 외부의 나쁜 침입자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항생제 같은 약물 때문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원래 4,000종 정도의 미생물이 살아야 하는데 암 환자의 경우 600종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미생물 다양성이 낮으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심지어 면역 항암제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장을 튼튼한 면역 사령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발효 음식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효 음식은 장내 유익균의 다양성을 꾸준히 늘려주고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유익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콩발효 요거트, 김치, 청국장 같은 우리 전통 발효 음식들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장 건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항암제는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치료 전후로 장 건강을 회복하고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장은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을 이겨내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면역 사령부인 장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봐주십시오. 채소는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맑은 물과 공기처럼 채소는 우리 몸을 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암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도 채소는 단연 1위로 꼽히는 중요한 음식입니다. 하루에 권장하는 채소 섭취량은 400g에서 800g으로 꽤 많은 양입니다. 생채소로 이 많은 양을 다 챙겨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녹즙이나 야채 수프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녹즙은 채소의 영양소를 농축해서 한 번에 많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진하게,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무게를 늘려가듯이 녹즙도 처음에는 물을 많이 타서 묽게 시작하고 양도 소량부터 점차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몸이 차가워서 찬 녹즙이 부담스럽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라면 야채 수프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야채 수프는 채소를 푹 끓여서 따뜻하게 섭취할 수 있고 소화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채소를 끓이면 효소가 파괴될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 채소는 끓였을 때 오히려 항산화 능력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생채소 반찬을 먹고 부족한 채소 섭취량은 따뜻한 야채 수프로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채소를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채소라는 보물을 가득 채워 넣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오늘 우리는 암이라는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한 지혜로운 식단이라는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오늘 들으신 이야기들이 그저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작은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